봉투가 열리는 순간 불륜이 아니라 출생이 터졌습니다. 그 안에 든 건 유산 수술 기록이 아니라 채화영을 대표 자리에서 끌어내릴 완성형 모함이었습니다. 구독 눌러주세요. 오늘은 불륜이 들키는 날이 아니라 불륜으로 죽이려는 사람이 누구인지 드디어 윤곽이 잡히는 날이거든요. 마대창 회장 책상 위에 그 봉투가 올라간 순간 분위기가 딱 갈라졌습니다. 한영자가 건넨 자료는 너무 정확했고 유산 수술 날짜는 너무 잔인했거든요. 채화영이 모함이라는 말로 덮기엔 퍼즐이 너무 완벽하게 맞아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마대창 회장이 그 자리에서 채화영을 바로 몰아붙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통 회장이었다면 폭발했을 텐데 마대창 회장은 조용히 봉투를 덮고는 아주 낮게 말했거든요. 이건 지금 터뜨리면 재미가 없어.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채화영을 살려두겠다는 말이 아니라 덫을 완성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채화영은 평소처럼 차분한 얼굴로 서재문을 열었습니다. 마대창 회장이 부른 이유를 몰랐던 게 아니에요. 이미 냄새를 맡았고 그래서 더 완벽하게 들어가려고 마음을 다잡았던 거죠. 그런데 마대창 회장은 폭로 대신 질문 하나만 던졌습니다. 너 이건 뭐냐? 책상 위에 기록이 놓였고 채화영은 순간적으로 숨이 걸렸습니다. 모함이라고 바로 치고 나가야 하는데 문장 하나가 혀끝에서 붙어버렸거든요. 그때 마대창 회장이 아주 천천히 눈을 들어 올립니다. 설명하지 마. 내가 묻는 건 하나야. 그날 누구 애였냐? 채화영은 그 질문이 제일 무섭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불륜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질문은 곧 설인의 정체를 건드리는 질문이니까요. 채화영은 웃는 얼굴을 만들려다 실패했고 대신 더 빨리 방어벽을 세웠습니다. 회장님, 누가 저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마대창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끄덕이는 방식이 알겠다가 아니라 그래, 그 말은 예상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모함일 수도 있지. 그리고 그는 덧붙였어요. 근데 모함이면 더 좋지. 모함하는 놈을 잡으면 되니까. 채화영은 서재를 나오는 순간부터 머릿속이 맑아졌다기보다 더 차가워졌습니다. 회장이 믿는 척을 하는 게 더 무서웠거든요. 회장이 폭발하지 않았다는 건 이미 손에 칼을 쥐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채화영은 곧바로 이강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강혁은 채화영의 신복이었고 드림호텔 대표 채화영이 사람을 자르고 지우고 숨기는 일은 늘 이강혁 손을 거쳐 정리됐었습니다. 채화영은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는데요. 이강혁, 병원 쪽 라인 누가 건드렸는지 확인해. 이강혁은 네라고 대답했지만 그날은 대답이 유난히 늦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강혁은 오래전부터 채화영을 좋아했었거든요. 좋아한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온 적은 없지만 채화영이 웃으면 안심하고 채화영이 흔들리면 제일 먼저 칼을 빼는 사람이 이강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이강혁은 주차장 끝에서 채화영과 강남봉이 만나는 걸 눈으로 봐버렸습니다. 강남봉은 원래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었는데요. 그날만큼은 채화영을 보고도 한 번 더 멈칫했었더라고요. 채화영은 강남봉에게 짧게 말했었습니다. 교수님, 오늘은 여기까지. 강남봉이 대표님하고 뭔가 더 말을 이으려는 순간 채화영은 눈빛으로 끊어냈고요. 이강혁은 그 장면이 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사랑이 질투로 바뀌는 건 한순간이잖아요. 이강혁은 채화영이 강남봉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게 아니면 자기 마음이 너무 우스워지니까요. 그래서 이강혁은 결심했습니다. 채화영이 모함을 뒤집어 쓸 수 있다면 그 모함의 핵심인 강남봉 흔적을 지워버리면 된다고요. 그런데 그 순간부터 이강혁은 채화영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채화영을 더 위험하게 만드는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었습니다. 마대창 회장은 그 사이 정말 조용히 덫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한영자가 건넨 봉투를 폭로로 쓰지 않은 이유가 여기서 나와요. 회장은 불륜을 밝히고 싶은 게 아니었습니다. 회장이 원하는 건 채화영이 무너지는 순간의 사실이 아니라 채화영 뒤에서 움직이는 손이 누구인지 그 손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확인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마대창 회장은 병원 기록 접근 로그, 비서실 보안카드 출입 기록, 운전기사 동선, 차명폰 통화 내역까지 한꺼번에 긁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이런 건 터뜨리기 위해 모으는데요. 마대창 회장은 반대로 안 터뜨리기 위해 모았어요. 왜냐면 지금 터뜨리면 채화영은 모함이라고 버틸 테고 그럼 회장은 진짜 놈을 놓치게 되니까요.
회장은 기다렸습니다. 덫을 밟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그렇게 다음날 아침 서린이 집안을 뒤집어 엎습니다. 염산월 재혼 얘기가 다시 나오자마자 마서린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소리부터 질렀습니다. 싫어. 결사반대야. 서린은 염산월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고 그 말은 집안을 긁고 지나갔습니다. 채화영은 서린을 말리려 했는데요. 마서린은 채화영까지 같이 찍어 눌렀습니다. 엄마도 그 여자 편이야? 엄마도 나 버리는 거야? 그 말이 나온 순간 채화영 속이 얼어붙었습니다. 서린을 달래야 하는데 서린을 달래는 순간 채화영은 더 약해지고 약해지는 순간 마대창 회장은 더 쉽게 채화영을 잘라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채화영은 서린의 어깨를 잡고 부드럽게 말하려다가 오히려 더 차갑게 나와버렸습니다. 서린아, 말 조심해. 그 말투가 스스로도 놀랄 만큼 딱딱했었더라고요. 서린은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한테도 그랬잖아. 늘 나보다 집이 먼저였잖아. 서린의 말은 유치한 떼쓰기가 아니라 채화영이 가장 숨기고 싶은 죄책감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타이밍에 마대창 회장이 결혼을 미룹니다. 사람들은 이걸 서린 때문에 미뤘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마대창 회장이 진짜로 미룬 건 결혼이 아니라 채화영의 숨통을 조이는 결론이었습니다. 마대창 회장은 서린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싫다니 결혼은 미루마. 서린이 잠깐 숨을 돌리려는 순간 회장은 한 번 더 칼을 던집니다. 대신 진홍주를 드림호텔에 넣어. 본사 소속 그리고 내 직속으로. 채화영 얼굴이 굳었습니다. 염산월은 회사에서 일하는 인물이 아니고 집안에서 후처 후보로 영향력을 만들 인물인데요. 그 산월이 회사로 들어오지 않아도 판을 흔드는 방법이 바로 딸 진홍주를 칼로 쓰는 거였어요. 마대창 회장은 화영과 서린 둘 다를 견제할 다른 후계 후보를 만들겠다는 의도를 아주 대놓고 보여준 겁니다. 채화영은 반발하고 싶었지만 반발하는 순간 더 의심받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웃었습니다. 웃으면서 말했는데요. 회장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 말이 나온 순간 채화영 속은 더 난장판이었습니다. 이건 끝났다가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다였거든요. 진홍주가 드림호텔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진홍주는 첫날부터 관리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다녔습니다. 대표님, 회장님께서 내부 정리부터 하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예의 바른 보고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선언이었죠. 이제 대표님은 감시 대상입니다. 채화영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속으로는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만큼 참았었습니다. 왜냐면 진홍주가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진홍주가 마대창 회장이 직접 고른 사람이라는 점이 제일 무서웠거든요. 진홍주는 염산월의 딸이고 마대창 회장이 직접 선택한 칼입니다. 그 말은 곧 진홍주가 가져오는 의심과 질문은 곧 마대창 회장의 의심과 질문이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여기서 한 번 더 꼬입니다. 마대창 회장이 유전자 검사를 다시 진행하거든요. 채화영은 속으로 그래 좋다 싶었을 겁니다. 서린이 마가 핏줄로 나오는 순간 유산 수술 기록은 모함이 될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결과는 그대로였습니다. 서린은 친손녀로 확정이었어요. 채화영은 그제야 숨을 쉬었는데요. 숨을 쉬는 순간 오히려 더 불안해졌습니다. 왜냐면 마대창 회장은 결과지를 보고도 표정이 변하지 않았거든요. 회장은 결과지를 내려놓고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출생기록, 수술기록, 입원기록. 그리고 딱 한 칸을 손가락으로 짚습니다. 산모 이름 칸이 비어 있었어요. 채화영은 그걸 보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고 마대창 회장은 낮게 말했습니다. 애는 맞다. 그 다음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근데 누가 낳았냐? 채화영은 그 질문이 칼이라는 걸 압니다. 이 질문은 불륜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채화영의 엄마라는 지위를 뿌리째 흔드는 질문이거든요. 마대창 회장은 겉으론 채화영 편을 들어줍니다. 모함일 수도 있지. 이 말이 채화영을 살려주는 말처럼 들릴 텐데요. 사실은 반대였어요. 회장은 이미 다음 수를 뒀거든요. 회장은 몰래 목에 확인을 진행합니다. 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공개하는 순간 채화영은 또 다른 방으로 나올 테니까요. 회장이 원하는 건 발표가 아니라 확신입니다. 화영이 낳은 게 아니라면 화영은 서린을 수단으로 잡고 있는 거다. 그 확신이 생기는 순간부터 회장의 목표는 하나로 좁혀집니다.
산모를 찾는 것. 그 산모가 누구인지 밝혀지는 순간 채화영은 모함을 말할 틈도 없이 무너질 테니까요. 여기서 이름 하나가 튀어나옵니다. 정숙희. 보육원 라인에서, 산부인과 라인에서, 기록을 만지는 브로커 라인에서 같은 이름이 반복됩니다. 정숙희는 지금까지 드라마밖에 있던 이름이 아니라 앞으로 드라마를 갈라버릴 이름이 됩니다. 마대창 회장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정숙희 그래 이제야 퍼즐이 맞네. 이때부터 마대창 회장은 채화영을 바로 치지 않습니다. 대신 채화영 옆 사람을 흔듭니다. 이강혁이었습니다. 진홍주는 채화영 앞에서 서류를 탁 내려놓습니다. 대표님 산모 이름이 왜 비어있죠? 채화영은 태연하게 말하려고 했는데요. 목소리 끝이 흔들립니다. 원래 그런 기록도 있어. 진홍주는 고개를 젓습니다. 비어있는 게 아니라 지운 겁니다. 그리고 진홍주는 아주 부드럽게 덧붙였어요. 대표님이 지운 게 아니라면 대표님 옆 사람이 지웠겠네요. 채화영은 그 순간 진홍주가 단순히 꼬투리를 잡는 게 아니라 이강혁을 향해 칼끝을 옮기려는 것을 느꼈습니다. 채화영이 진홍주에게 당해도 이강혁까지 잡히면 채화영은 숨을 쉴 수 없거든요. 하지만 이강혁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랑이 질투로 변한 사람이 제일 위험하잖아요. 이강혁은 채화영을 지킨다고 믿으며 병원 기록 라인에 손을 댑니다. 그날 로그 정리에 그 한마디가 문제였습니다. 마대창 회장이 이미 덫을 깔아놨는데요. 그 덫은 채화영이 아니라 채화영 주변 인물이 밟게끔 설계돼 있었거든요. 접근 로그에 찍힙니다. 이강혁의 접근. 마대창 회장은 그 기록을 보고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확신이 깊어집니다. 그래 움직이는 손이 여기였구나. 그 순간 채화영이 아무리 모함을 외쳐도 회장 머릿속 결론은 바뀌어버립니다. 채화영이 직접 한 게 아니라도 채화영 체제는 위험하다는 결론이요. 회장이 무서운 이유는 이거예요. 진짜를 밝히려는 게 아니라 위험한 체제를 잘라내려는 사람이라서요. 채화영은 그날 밤 이강혁을 불렀습니다. 채화영은 평소처럼 명령하려 했는데요. 이상하게 목이 막힙니다. 화영은 이강혁이 흔들리면 자신도 같이 흔들린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강혁 너 오늘 뭐 했어? 이강혁은 순간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충성심이 아니라 상처가 튀어나오더라고요. 대표님은 강남범 같은 사람을 만나도 되는데 저는 대표님을 지키려고 움직이면 안 됩니까? 채화영은 그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채화영은 냉정하게 살아야 하는 사람인데요. 이강혁의 감정이 튀어나오면 채화영은 순간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더 위험해요. 채화영은 결국 표정을 정리하고 말합니다. 감정 섞지 마. 그런데 이강혁은 오늘만큼은 감정을 뺄 수가 없었습니다. 대표님, 전 대표님만 봤습니다. 그 고백은 로맨스가 아니라 폭탄이었어요. 지금 이강혁이 감정으로 움직였다는 사실 자체가 마대창 회장의 덫에 완벽하게 걸려들었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마대창 회장은 그 타이밍에 채화영을 다시 부릅니다. 채화영은 서재로 들어가며 마음속으로 문장을 준비했을 겁니다. 모함입니다. 실제로 채화영은 입을 열자마자 그 말을 꺼냅니다. 회장님, 전 모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마대창 회장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모함일 수도 있지. 채화영이 안도하려는 순간 회장이 덧붙입니다. 근데 내가 아니라도 상관없어. 채화영 눈빛이 흔들리죠. 회장은 이어서 말합니다. 내 뒤에서 움직이는 놈이 누군지 오늘 확인했거든. 채화영은 숨이 턱 막혔고 동시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 말은 곧 회장이 채화영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다는 뜻이 아니라 채화영에게서 결정권을 빼앗겠다는 선언이었어요. 그 순간 채화영 휴대폰이 울립니다. 발신자 이강혁. 채화영은 받으려다 멈칫했는데요. 마대창 회장이 먼저 전화를 받습니다. 찾았나? 짧은 정적이 흐르고 마대창 회장 목소리가 더 낮아집니다. 그래 정숙희. 채화영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정숙희가 누구인지 정확히 몰라도 그 이름이 산모와 연결되는 순간부터 채화영은 더 이상 모함으로 버틸 수 없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마대창 회장은 전화를 끊고 채화영을 보며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불륜이 아니다. 출생이다. 채화영은 서재에서 나오는 길에 웃어보려 했는데요.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영은 이해했습니다. 한영자가 던진 봉투는 시작이었고 마대창 회장은 그걸 폭로가 아니라 낚시로 써서 최화영과 이강혁을 한꺼번에 덫안으로 끌고 들어왔다는 걸요. 그리고 진홍주가 드림호텔에 들어온 건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염산월과 진홍주가 설인과 최화영을 감시하며 꼬투리를 모으는 체제가 시작됐다는 의미였습니다. 결혼이 미뤄진 건 설인이 이겨서가 아니라 마대창 회장이 마지막 칼을 더 날카롭게 갈 시간만 번 겁니다. 구독 눌러두세요. 다음 화는 최화영이 모함이라고 외칠수록 더 불리해지는 싸움이고요. 마대창 회장이 정숙희를 찾는 순간부터는 설인의 엄마가 누구인지 그 한 줄 때문에 집도 회사도 동시에 갈라질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강혁의 질투는 더 이상 감정이 아니라 증거가 되어버릴 거예요.